반갑습니다.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 상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 강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우리는 이 강에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수확량을 확정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ABCD식으로 평년 착가량을 계산을 하는 법을 살펴보고 평년 착가량의 100%가 곧 가입 수확량이 되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 가입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농가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의 구조.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인 겁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1번, 보험료의 구성을 이해한다. 2번, 보험료 산출식을 제대로 알고 계산한다. 3번, 보험료의 방제시설 할인 및 판정 기준을 구분한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금원 교재를 보시면 순서가 제가 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보험 가입 금액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 비율, 그리고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보장 수준, 정보의 지원율, 마지막으로 보험료 산출까지 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흐름이 잘 잡히고 머릿속에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먼저 보험 가입 금액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실손해보장, 즉 저가를 기준으로 착과량 감소에 대한 보장과 저가 종료 후에 과실손해에 대한 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입 금액이 정해지는지 살펴보았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즉 평년 착거량 100%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졌고요. 이 가입 금액은 품종에 상관없이 과수원당 하나의 금액이라고 했었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기준이 다르죠. 나무는 나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무 주수 곱하기 한 그루당 가격, 이게 전부입니다. 나무는 항상 별도라고 했었고 보험 가입 금액도 이렇게 별도로 갑니다. 유의할 점 볼게요. 개수가 나오면 무게로 고치라고 이 강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착가수가 주어지면 착가수 곱하기 가입 과중, 특히 단위를 잘 보시고 킬로그램으로 변환시켜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계산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절사를 해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무조건 절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8,750원이 나왔어요. 끝다리가. 그러면 750원은 뺍니다. 8,000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냥 750원은 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머릿속에 꼭 저장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액입니다. 이 감액은 4강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지금은 감액의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할 때 평년 착가량으로 가입을 하죠. 평년 착가량이 10,000kg이 될 줄 알고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저가가 끝나고 실제로 보니까
8,000k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선 어떨까요? 실제보다 많이 보장해 줄 수가 없죠. 가입 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합니다. 즉,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게 나오면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낮춘다. 즉,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줄만 기억하세요. 감액은 미리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로 수확량이 드러나면, 여기서는 실제로 평년 착과량이 드러나면 계약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4강에 들어가서 환급과 함께 감액을 자세히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예상보다 실제가 적으면 가입 금액도 같이 조정된다. 이 흐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과 보장 수준. 제목 보셨죠? 자, 여러분, 자기 부담 비율이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가 부담을 한대요. 가입자가 먼저 책임지는 비율이라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보험에 들었다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모든 손해를 100%다 책임질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의 비율은 가입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정해놓은 것, 바로 그게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여기서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가입자의 책임이 높아졌어요. 즉, 자기 부담 비율이 커졌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조금 싸지겠죠. 가입자의 책임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아주 상식적인 구조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 책임을 질게. 이렇게 하면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내가 40%를 책임을 질게. 그러면 보험사가 나머지 60%를 책임을 지겠죠. 이것이 바로 보장 수준입니다. 보장 수준이란 보험사가 책임지는 비율인 거고, 그 보장 수준에 대한 식은 단 한 가지 1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인 겁니다. 이 보장 수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험사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율을 적용할 때 쓰는 기준이 되거든요. 보장 수준은 정부 지원율을 결정하는 등급표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부담 비율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부담률은 10%, 15%, 20%, 30%, 40%,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책임을 좀 덜 지고 싶어요. 10%만 할게요. 보장 수준 90% 주세요. 이거 아무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도 많이 내고 가입도 들쭉날쭉한 사람한테 그 가수원에게 최고의 보장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15%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만 해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85%는 해야 되죠. 그래서 10%와 15%는 일종의 VIP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10%입니다. 보장 수준은 90%. 완전히 VIP 고객이죠.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책임을 최소로 하고 보험사의 보장은 최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선택 못한다고 했죠? 기준을 볼게요. 일단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간 낸 보험료에 비해서 받아간 보험료가 120% 미만이 되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3년간 100만 원 내고 120만 원 이하로 돈을 받아간 농가만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15%형 볼게요. 조금 완화가 됐어요. 여기서는 최근 2년만 가입하면 되고요. 2년간 100만 원 내고 120만 원 미만으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20%, 30%, 40%는 제한이 없어요. 농가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가입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보장 수준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10%는 보장 수준이 90%라고 했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VIP 고객, 훌륭한 고객이기만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즉, 보험사의 혜택이 크죠. 그러면 정부의 지원은 반대로 갑니다. 좀 작아요. 양쪽 다 해서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33%예요. 그래서 90%형은 삼삼하게 안 해주기 아쉬우니까 삼삼하게 해주더라. 조금 말이 안 돼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그래도 들어갑니다. 85%형 볼게요. 85%형은 아직도 보험사 혜택이 크죠? 아까만큼 크지는 않고 조금 큽니다. 그러면 국가의 지원도 조금 작습니다. 여기서 5% 차이가 나는 만큼 여기서 5%가 많아지는 구조예요. 90% 삼삼하게를 외우시고 38% 이거는 5%가 늘어나더라. 연결해서 외우시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80% 볼까요? 보장 수준이 80% 된다는 것은 적당히 많이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했구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50%로 많이 늘었어요. 80이면 50. 보장 수준이 70%나 60%가 되면 최대치로 정부 지원이 나갑니다. 60%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기억을 하시고 특히 33%, 38%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밑에 벼라고 해놨죠. 논작물에 가면 다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좋게 벼는 하나만 다르거든요. 바로 보장 수준이 90%일 때 정부 지원이 35% 나옵니다. 과수보다 수치가 2% 요것만 높죠. 어때요?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기 딱 좋죠.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힘드신 분은 오늘은 90%형이면 삼삼하게 33%만 정부 지원을 해주더라. 요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다음은 보험료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험료는 바로 영업보험료입니다.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순보험료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실제 지급이 되는 진짜 보험의 미천이 되는 돈입니다. 사고 시 지급 재원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것이 바로 순보험료입니다. 두 번째,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얘기합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지요. 이 돈은 1원도 가입자에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입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00%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오직 순보험료 이거밖에 없겠죠? 시험 문제에서 영업보험료를 구하라고 하는지 순보험료를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순보험료는 누가 다 낼까요? 이것은 가입자 혼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정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농가 부담 보험료는 이렇게 되겠죠. 순보험료에서 지원보험료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지원보험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은 순보험료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퍼센테이지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 식을 간단하게 고쳐볼게요. 순보험료끼리 묶어줄게요. 순보험료끼리 묶으면 곱하기 1 빼기 지원료율이 되지요. 즉, 농가부담보험료는 식으로 나타내면 순보험료 곱하기 1 빼기 지원료율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당연히 이렇지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농작물 재해보험의 핵심은 혼자서 감당 못할 큰 위험을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보험료 산출식으로 넘어갈게요.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의 보험료 해서 제가 암기 코드로 가요 특손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식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보시면 처음에 기준이 되는 것은 보통약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여기서 가짜를 빼왔어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보험료율이 곱해지겠죠. 여기서 요자를 빼왔습니다. 세 번째 특자는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에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특자를 빼왔고요. 부보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목에도 있기도 하지만 한정보장은 오로지 적과전 종합위험에만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가 되는 특자 글자를 빼와서 가요 특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은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입니다. 손해율이 뭔가요? 손해율은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보험금이 나갔는가. 그거죠.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실 때도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를 깎아주죠.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는 올라가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똑같습니다. 즉, 손해율이란 과수원에 있어서 사고에 관한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가 안 나면 깎아준다? 할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고가 많이 나서 그동안 챙겨간 보험금이 많으면 할증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제시설 할인율. 이건 뭐냐면 가수원에서 든든하게 안전하기 위해서 방제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적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씩만 따서 가요특손방이라는 식을 제가 만들어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가 나와 있죠. 나중에 할인율은 수치가 마이너스로 주어질 겁니다. 마이너스가 안 주어져 있고 그냥 할인이라고 하시면 알아서 빼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0 혹은 빼기 30처럼요. 방제시설도 마찬가지 할인이니까 기준이 되는 1에서 숫자를 빼는 구조로 가겠죠. 다음은 나무손해보장 특약 보험 사식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간단합니다. 가요, 손, 세 글자로 끝납니다. 살펴볼게요.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인데 특별약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여기서 가짜를 뺐고요.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에서 요자를 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해율 할인 할증률에서 손자를 빼왔어요. 그래서 나무는 가요, 손이고요. 특가 방이 없죠. 사실 나무는 말 그대로 특약입니다. 이미 특약이기 때문에 특자 할인 받을 게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 할인이 없는 거고요. 나무는 방제 시설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쉽게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방제 시설이 없으면 약간의 피해는 볼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무가 죽는다고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 시설 할인도 없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보험료 공식은 가요 특손방이고요. 나무는 가요 손입니다. 다른 품목에 가면 가요 손, 나무는 똑같지만 보통 약관에 있어서는 가요 특손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언급드리기로 하고 가요 특손방 이 부분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넘어갑시다. 다음은 손해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율의 개념을 보시면 최근 5개년의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5개년 동안 받아간 보험금을 나눈 거라고 합니다. 즉, 내가 낸 돈 분의 내가 받아간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사고가 많이 나서 받아간 돈이 많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보험료를 더 내라 할증을 때립니다. 그런데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사고가 안 나서 받아간 것도 별로 없다면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5개년, 5년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원칙 한번 볼게요. 1년 차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손해율 적용이 없습니다. 비교할 가격가 없잖아요. 무조건 0%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80%에서 120% 구간입니다. 대부분 이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도 할인과 할증이 없습니다. 농구몽 교재 95 쪽을 보시면 손해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80에서 120%이 구간 눈여겨보시고요. 양 끝단을 한번 볼게요. 최대 할인은 항상 30%까지입니다. 그리고 최대 할증은 항상 50%까지입니다. 이 수치를 넘어가더라도 최대 할인 30%, 최대 할증 50%로 정해놓은 거예요. 95쪽 표를 다 외우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끝과 중간 요것만 기억해요. 1년 차는 적용이 없고 80%에서 120%도 할인 할증이 없더라. 그리고 최대 할증은 30%.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최대 할인은 30%, 최대 할증은 50%.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강제시설 할인을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기본 원칙입니다. 2개 이상 합산 가능해요. 3개도 되겠죠. 4개도 됩니다. 다만 최대 할인은 30%까지만 인정이 돼요. 다 합쳐서 35%가 나오면 3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 표로 넘어갑니다. 농구문 교재에 보면 이 표보다 더 큰 표가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부분만 뽑아왔어요. 처음부터 이 표를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부분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살피면서 어떤 걸 외워야 될지 감을 잡는 수준에서 끝내세요. 먼저 첫 번째 표에서 할인율이 제일 큰 것부터 봅시다. 당상펜,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 가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할인폭이 아주 크지요. 서리와 동상해를 직접 막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할인폭 1등이에요. 다음으로는 방충망 보십시오. 구멍이 6mm 이하여야 되고요. 위와 측면 전체를 덮어야 됩니다. 한 군데 뚫려 있으면 글로 벌레 들어오겠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병해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할인폭이 아주 큽니다. 온풍기 볼게요. 사과에서만 인정이 되고요. 마이너스 20. 숫자가 크지요? 사과 농가 전용 효자 방제 시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방조망과 방풍림을 보시면 숫자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25, 20, 그리고 5. 이렇게 세 덩어리만 눈으로 익히고 갑니다. 다음은 방제시설의 판정 기준을 볼게요. 시설이 있다고 할인되는 거 아니죠?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겁니다. 먼저 방상팬은 좌우 180도로 회전이 가능해야 하고 높이는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 미세 살수 장치는 급수형도 있잖아요. 그거는 할인 안 됩니다. 중요한 거, 반드시 서리 방지용이어야 합니다. 문제 푸실 때 살수 장치 요 글자만 보고 할인 되겠지 하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은 방풍림입니다. 높이 6m 이상,
둘레는 5m 이하, 그리고 가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야 합니다. 한쪽 면만 심어 놓으면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나머진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숫자가 있네요. 6. 숫자 6. 방상팽 기둥이 6m였죠. 방풍린 나무 높이도 6m였죠. 그래서 방제시설에서 높이가 나오면 일단 6m. 요거 떠올리세요. 이제 가요 특손방 이 부분 다 배웠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먼저 가수원의 몸값,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지면 여기에 지역 요율 곱하죠. 그리고 나서 특손방 이 곱해지면서 할인을 할지 할증을 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 지원 들어가죠. 정부 지원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보장 수준에 따라서 33%, 삼삼하게 들어가든가 60% 최대치가 들어가든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 되고 요것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고지서에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계산에 대한 게 끝났고요. 다음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배품목 계약자의 조건이 아래와 같다.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 뒤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해야 할 최종 보험료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정부 지원율 50%. 지자체 지원은 없네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구하고자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보험 가입 공식을 써볼까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죠. 그게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서는 평년 착가량 100%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을 하면 1250kg 곱하기 2,000원 per kg이 돼서 계산을 하시면 20500-0001 2,05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계산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식을 쓰실 때 반드시 단위까지 쓰세요. 그러면 단위들끼리도 약분이 되죠. 지금은 가입 금액 얼마냐 돈을 구하는데 단위가 돈은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심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 단위가 안 맞으면 그 계산은 중간에 어디선가 틀린 겁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1,000원 미만 절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만약 끝다리가 750원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절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제 보험료 공식 넘어갈게요. 보험료 공식은 가, 요, 특, 손, 방이었죠. 그런데 방제시설이 없답니다. 그래서 방은 빼고 나머지 것에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 금액 20500-0001 곱하기 요율. 요율이 2.5%니까 숫자로 바꾸면 0.025가 되죠.
여기선 단위 없습니다. 손해율. 특약이 먼저네요.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은 10%. 할인이므로 1 빼기 10%, 즉 0.1. 요 숫자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20%. 할증이므로 1 더하기 0.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서 20500-0001 곱하기 0.025 곱하기 0.9 곱하기 1.2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가 55만 3,500원이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최종 납입해야 할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부 지원율이 들어가는 거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 곱하기 1 빼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율이었죠. 그러면 이 공식을 쓰고 그대로 또 숫자를 넣어 볼게요. 55만 3,500원 곱하기 1 빼기 정부 지원율 0.5. 지자체는 없으니까 빼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답이 이제 나오겠죠. 27만 6,750원이 이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금액인 겁니다. 이 식은 안 외워지시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푸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 식이 저절로 손에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순보험료까지인가 납입할 보험료인 건가 잘 판단하셔서 그때그때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서는 가입 수확량이 평년 착가량 100%인 것까지 기억하세요. 나무는 더 간단히 가입 주수 곱하기 주당 가입 가격입니다. 이제 보험료 구성 들어갑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죠. 합쳐서 영업보험료라고 하고요. 순보험료는 사고가 나면 보험금으로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험료로 납입을 일부 하게 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부가보험료는 운영비로, 보험사의 운영비로 쓰이니까 정부가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천천히 자기 부담 비율부터 시작해서 저랑 정리합시다. 자기 부담 비율이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일정 부분 제가 책임질게요 하고 가입하는 퍼센테이지라고 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서는 10%, 15%, 20%, 30%, 40%가 있고 20, 30, 40은 가입자가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10%와 15%는 다르다고 했죠. 10%는 3년간 연속 가입을 하고 손해율이 120% 미만이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5%는 2년간 120%. 숫자가 약간 완화됐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기 부담 비율이 결정이 되면 보험사의 보장 수준이 결정됩니다. 보장 수준의 식은
1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이었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면 90%, 85%, 그리고 80%, 70%, 60%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장 수준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율이라 쓰고 볼게요. 먼저 자기 부담 비율이 10%면 보장은 90%로 나가죠. 보험사의 보장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삼삼하게 33%만 보장이 나가는 겁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15%면 보험사에서는 85%로 보장 수준이 정해지죠. 5%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 늘려서 38% 보장이 나갑니다. 보장 수준이 80%가 됐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때부터는 숫자를 좀 더 크게 줍니다. 50%가 되는 거고요. 70%, 60% 보장 수준이 정해지게 되면 정부에서도 자기 부담 비율을 상당히 크게 가져갔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치 60%까지 지원해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부 지원율 33%, 38%. 이 숫자는 외우세요. 자기 부담 비율이 10%이면 보장 수준을 든든하게 보험사에서 90%까지 해주더라. 그래서 정부는 삼삼하게 33%밖에 안 해주더라. 이게 5% 까이면 여기서 5% 늘어나더라.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험료 산출식으로 넘어갑니다. 과실은 가, 요, 특, 손, 방 기억하시면 되고 나무는 가, 요, 손 나무 자체가 특약이기 때문에 특 빠지고 나무는 방제시설 없어도 잘 안 죽으니까 방제시설 할인이 빠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보장 수준은 여기 있네요.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은 핵심 요약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